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걸까? 가족한테 서운하고, 오래된 친구한테 실망하고, 직장 동료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사람 때문에 지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잘 낫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도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힘든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냉정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 채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인지요? 누군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입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상대도 도와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조심했으니 상대도 조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사과했으니 상대도 화를 풀어줄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결국 상처의 뿌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기대를 계속 품는 걸까요? 한번 실망했으면 다음엔 기대를 줄이면 될 텐데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또 실망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본다고요.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배신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르게 봤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5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대를 내려놓자 관계가 편해졌다. 박정숙 씨 64세.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정숙 씨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자녀 이야기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명절이면 음식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는 이 친구를 정말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친구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뜸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바쁠 수 있지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다른 모임 사람들이랑은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만 빠진 자리에서요. 정숙 씨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동안 내가 잘못 본 건가?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거지? 우리 사이 아직 괜찮은 거지?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선물도 챙기고 관심도 더 기울이고. 그런데 상대는 그냥 그랬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연락이 오면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정숙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딱히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줬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상처받은 거였습니다. 상대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는 걸 그만뒀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더 잘해주려는 노력도 멈췄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 생각이 덜 났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가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그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걸 그만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를 품는 순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사람에게 상처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한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들도 그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불편한 신호는 무시하거나 좋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제야 배신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는 달라진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해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명호 씨 58세. 충남 천안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장입니다. 명호 씨는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잘 챙겨주고 상사들한테도 잘 맞춰주고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늘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부장님은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명호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퇴근하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집에 오면 표정이 그래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잘 웃는다면서. 그 말이 명호 씨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남의 기분을 맞추고 남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남이 싫어할 말은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진짜 자기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명호 씨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뒤에서 나쁜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인 척 했습니다. 명호 씨는 그 사실을 깨달은 뒤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기. 후배가 어이없는 소리를 해도 무조건 맞장구 치지 않기.
거래처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 한 번쯤은 솔직하게 말하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호 씨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명호 씨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명호 씨는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기운이 남았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웃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남의 시선을 관리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공허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의 기준을 맞추면 다른 사람의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결국 지칩니다.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정작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면 내가 계속 묶여있게 된다. 최술래 씨 69세. 전북 전주에 사는 분입니다. 술래 씨에게는 10년 전에 등을 돌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동생이 혼자 더 가져가면서 언니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술래 씨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컸습니다. 평생 잘해준 동생인데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다니 하는 생각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술래 씨는 동생을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동생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가끔 꿈에도 나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이야기가 나오면 슬며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술래 씨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술래 씨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조용히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나? 생각해보니 동생한테 화내면서 살았습니다. 동생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 거기에 갔습니다. 술래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놓아줘야겠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동생에게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남은 삶까지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덜 하게 됐습니다. 명절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른데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오래 못 간 곳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노는 내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 분노를 가장 오래 태우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요. 상대방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는데 나만 그 자리에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 억울함을 계속 떠올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 보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증명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그 생각 자체가 삶의 중심이 돼버립니다.
정작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은 흐릿해집니다. 놓아준다는 건 상대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선택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까울수록 더 아프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하다. 김태원 씨 61세. 서울 마포구에 사는 분입니다. 태원 씨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5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취직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회사를 자꾸 옮겼습니다. 태원 씨 눈에는 답답해 보였습니다. 왜 안정적인 걸 찾지 않는지, 왜 결혼을 미루는지, 왜 부모 말을 듣지 않는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사는 오래 못 다닌다더라.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들어라. 아들은 처음엔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나중엔 연락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밥만 먹고 일찍 갔습니다. 태원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싫어하냐고.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했냐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좀 힘들어요. 태원 씨는 그 말에 또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끊었습니다. 태원 씨는 그 뒤 며칠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야 했나, 그냥 힘들겠다 한마디만 해줬어야 했나. 태원 씨는 그 뒤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말하면 일단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 삶에 대해 먼저 이러쿵 저러쿵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게 부모가 할 도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더 자주 왔습니다. 밥 먹자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물어볼 때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모이면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릅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추워 죽습니다. 결국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딱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아프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옳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는 그 말을 조언이 아니라 통제로 느낍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과 빈도가 문제가 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내가 먼저 바뀌면 관계가 달라진다. 윤정자 씨 55세. 경남 창원에 사는 분입니다. 정자 씨는 오랫동안 남편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TV를 켜고 주말엔 골프를 갔습니다. 정자 씨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각자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자 씨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로웠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남처럼 느껴지다니 하고요. 정자 씨는 한동안 남편이 먼저 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줄까? 언제쯤 먼저 대화를 시도할까? 그런데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그러다가 정자 씨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자고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볼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였지만 일단 들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은 드라이브 가자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달라졌더니 남편이 반응한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관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패턴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식의 흐름이요. 이 패턴은 한 사람이 바뀌면 깨집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변화가 천천히 오지만 분명히 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가 달라지길 기다리는 건 가장 긴 기다림입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편해졌습니다. 이명호 씨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면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최술래 씨는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태원 씨는 가까운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윤정자 씨는 상대를 바꾸려는 대신 자신을 바꾸면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5 이야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건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나쁜 상황이 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그런 사람인 거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바뀔 수 없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기대를 줄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냥 내려놓거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쪽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뭐지? 그 기대가 현실적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대에게 덮어 씌운 건 아닌지 딱 5분만 생각해 보세요.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질문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